확통 드디어 이제 통계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새 단원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뭘 하라고 그랬지? 전체 지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다 라는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 지나왔고요. 여기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는 정의를 가진 확률을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일부를 들고 이 확률에서 배웠던 이론의 일부를 들고 통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 중 3분의 1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3분의 1이 남았다. 그럼 이제 요 의문에서 시작을 해야지. 아니 선생님, 통계라는 것하고 확률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통계라는 것과 확률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니네들 통계를 하려면 확률을 배워야 돼 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대답은 이름은 통칭하여 통계인데 요 구체적인 세부 단원명은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라고. 응? 자, 다시 얘기합시다. 이제 통계 파트로 들어와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 단어가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서 이산하고 연속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discrete과 continuously 번역한 말이에요. 이산 가족, 우리한테는 이산이라는 단어가 이산 가족으로 가장 잘 전달이 되어 있지. 이산 가족이 뭐야? 이산 가족. 북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자신들의 가족이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산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진인애도 이산 가족인 거지. 이산 가족인 거야.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은 이산 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산되어 있다. 그리고 연속은 붙어 있다 정도보다 또 훨씬 더 심한 개념입니다. 그냥 이어진다라는 뜻이니까요. 이어진다. 빨주노초파는 뭐야? 무지개가? 무지개 빨주노초파는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그걸 5색으로도 구분하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7색으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빛의 파장이죠. 그거. 그냥 스펙트럼은 컨티뉴어스한 거예요.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물잔에 물을 따를 때도 물이 주르륵 올라가면 물컵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1mm, 2mm, 3mm, 4mm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연속으로 올라가죠. 이런 상태를 연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확률, 이산되어 있는 확률, 연속되어 있는 확률에 퍼져 있는 정도, 이걸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속되어 있는 확률에 퍼져 있는 정도, 요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일반론이 있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 그러니까 최상단의 모든 이산 확률 분포에 다 적용 가능한 이론, 그 체계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일반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특별한 한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굉장히 특별해.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어떤 사건을 독립시행의 사건으로 퍼뜨린 이산확률 분포. 말이 길죠? 독립시행의 이산확률 분포야.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줄여서 이항분포라고 불러요.
이거 정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정석은 1단원, 이산확률 분포, 2단원, 이항분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치 자기가 공부하다 느끼기에 이산확률 분포와 이항분포가 이렇게 대등한 무언가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산확률 분포는 이항분포의 일반론을 모두 따르는 특수한 케이스의 확률 분포 중 하나일 뿐이다. 근데 특별해서 배우는 거예요. 특별해서. 알겠죠? 연속확률 분포 마찬가지. 여기서도 일반론을 배웁니다. 연속확률 분포의 일반론을 배워요. 그리고 들어가서 특별한인데 특별한 그 특별한 연속확률 분포가 뭐가 있냐? 정규 분포라고 해요. 구성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역시나 정석에는 연속확률 분포 3단원, 4단원 정규 분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연속확률 분포의 부분집합으로의 정규 분포고 이산확률 분포의 부분집합으로의 이항 분포예요. 근데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예의 중요도와 예의 중요도가 이제 대등한 편. 이거는 이제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예, 요 두 개의 비중이 중요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중요도? 그 단원에서 강조하여 배우는 것이지. 어떤 단원을 강조하여 배우는 것. 그러니까 미적분 중 미분과 적분 중 누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미분이 중요하지. 예, 그런 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빈도하고도 비슷하고 아니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하고도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거의 비등해요. 근데 얘는 페이지 수만 봐도 알아요. 요 딱 한 페이지입니다. 일반론. 네, 그만큼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 정규 분포로 뒤로 쫙 이렇게 정규 분포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통계를 다 배우고 나면 정규 분포밖에 한 기억이 없어. 이렇게 돼요. 정규 분포, 이래도 정규 분포, 정규 분포, NM 시그마, NM 시그마, 계속 이것만 하니까, 정신없이 이것만 그리니까, 통계 전체가 그냥 다 얘로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만큼 중요한 놈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하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산 확률 분포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 풀면서 보통은 개념 설명을 곁들여서 했었는데 이게 장황하게 얘기를 시작하지 할 수 있는데 이 단원의 특성이 그래. 얘들아, 통계라는 단원의 특성은요, 문제 유형이 매우 작습니다. 완전 땡큐지. 우리가 그놈의 문제 유형을 접하고 암기하고 경험하느라 생 고생을 하는데, 내가 줄잡아 몇 개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타 단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 통계라는 단원은. 그런데 또 늘 반전이 있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아예 풀 수 있는 애와 아예 풀 수 없는 애로 갈려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냥 이 단원에 왜 그러냐면 유형을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했냐 안 했냐의 차원이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설명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설명들, 이 설명들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 친구들은 아주 수월하게 통계 문제가 풀립니다. 세상 이렇게 편한 단원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요 이해의 강, 이 이해의 강을 못 넘은 친구들은 아예 펜을 못 떼요. 시작이 안 됩니다. 요렇게 갈려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해 줄 거고,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더라도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통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당신들한테 지난주 미션을 준 게, 중학교 때도 우리 통계를 다뤘다. 그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법을 가져와라.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 얘기 같이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게 뭐냐면요. 도수 분포예요. 얘도 분포죠. 보시면 도수 분포, 이산확률 분포. 요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 여기서 말하는 도수라는 건 이 망할 놈의 일본어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개수 분포라고 할까요? 편하게? 도수가 일본어예요? 우리나라의 한자 형태의 학문 용어는 대부분 일본어 음차예요. 예, 대부분. 이게 이제 그게 벗어나야 되는데 일제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벗어날 마음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니네 경찰이란 말 알아? 일본어로 게이사스. 경찰. 들어봤어요. 이름에 찰자 들어가면 다 일본어예요. 아니 와닿질 않잖아. 그지? 폴리스 하면 왔잖아. 공안 각 나라마다 다 있어. 근데 일본도 경찰이 우리도 경찰이 한자가 똑같아. 우리나라 말로 경찰이 뭐예요? 뭐 다니며 관찰하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거야. 하여간 그래. 이게 슬픈 현실. Anyway, 도수 분포 우리말로 편안하게 하려면 개수 분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반에 시험을 봤어. 한 개당 10점짜리야. 10점짜리 10문항을 봤어. 그러면 점수는 있을 수 있는 점수의 분포는 0점, 10점, 20점 이거겠죠. 한 문제당 10점짜리니까. 그리고 이제 100점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 학생 수가 50명이었어요. 50명이었으면 이 F, 이게 바로 도수, 더 쉽게 표현하면 개수, 명수, 단위수 뭐라고 해도 좋은데 정말로 빵점 맞은 놈 두 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빵점 맞은 놈 두 놈, 10점 받은 놈 세 놈, 20점 받은 놈 한 놈, 더더더더더 100점 받은 놈 두 놈 이렇게 해서 요 합계가 50이 되는 요런 식의 이 도수를 얘네들이 이름이 도수인데 도수를 퍼트려 넣은 정도 이걸 도수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단을 파악하는 어떤 요령인데요. 집단을 파악하는 요령. 교장 선생님이 취임을 했어.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 들어왔어. 그럼 우리 반이 어떤 반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50명을 한 명 상담해서 넌 성적이 지난 중간고 성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위가 커지면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가지고 1,500명의 전교생을 데리고 이걸 하는 걸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표값들을 가져오라 해야 된다는 거지. 대표값.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값에 뭐 있다고 배웠어요? 중간값, 평균. 1차기 평균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잖아. 솔직히. 너 니네 학교 중간고사 평균 얼마야? 뭐 니네 학교 이거 모의고사 평균 얼마야? 이런 식이지. 아주 가뿐하게. 니네 나라 평균 키가 얼만데? 뭐 이런 거. 두 번째, 중간값. 세 번째, 최빈값. 뭐 이런 말 있어요. 읽어보시면 대충 아는 말입니다. 전체 퍼져 있는 별량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별량을 중간값이라고 하고, 최빈값은 그 별량이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가장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그 애를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런 내용들 떠나서 대표값 중 단연 1등은 바로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의 정의를 잘 몰라요. 평균을 구하는 법만 알지. 존재하는 너희들 4명의 너희들 4명의 뭐 할까 몸무게의 평균. 그러면 구하는 법은 다 알잖아요. 필영이 더해, 창영이 더해, 정한이 더해, 진이 더해, 나누기 4. 이게 평균이죠. 근데 평균의 정의는 뭐예요? 열량의 합. 그게 구하는 법이라니까. 평균이
평등한 응? 균등한 얼추 비슷해. 평균을 구하는 법은 존재하는 모든 별량을 다 더한 다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야. 심플하지. 예. 근데 평균의 개념적 정의가 뭐냐고.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예,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별량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진다면 의 정의예요. 한마디로 많은 놈에게 떼서 적은 놈에게 주는 방식으로 모두가 동일한 별량을 이 안에서 별량의 유동 없이 별량의 유입과 유출 없이 이 안에서 모두가 동일 별량을 갖는다면 의 가정이에요. 너네들 모두 몸무게를 똑같이 만들려면 믹서기에 갈면 돼요. 예. 갈아서 컵에 딱 드럼통에 딱딱딱 키 맞춰서 세우면 모두가 동일한 질량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는 법, 대표값을 얻어내는 법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그 놈을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때는 이 기호를 안 썼지만 우리는 이제 수1을 지나왔으니까 이 기호를 쓸게요. 시그마. 시그마. 어떻게 한다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총점, 니네 시험 친 거 평균 얼마야? 라고 하면 점수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불러가면서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그러면 필영이도 10점. 가다가 재환이도 10점. 여기도 10점이고 여기도 10점이었는데 난 따로따로 더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10점 3명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10점이 3번. 20점이 1번. 0점이 2번. 이런 식으로 별량도수, 별량도수의 곱. 근데 제가 왜 아래 첨자를 썼냐면요. 이 아래 첨자가 이제 첫 번째 별량, 두 번째 별량, 세 번째 별량 할 때 그 아래 첨자예요. 그러니까 i equal 1, 첫 번째 별량부터 이게 n번째 별량이라고 하면 n까지 한마디로 전체다 라는 뜻입니다. 전체다. 그냥 관습적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별량도수를 곱해서 다 더해. 그게 별량의 총합이야. 자, 이제 뭘로 나누면 돼? 뭘로 나누면 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되죠. 도수의 총합. 근데 도수의 총합은 원래 시그마 fi 이게 맞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한 거 맞는데 보통 그 녀석을 n이라고 칭해요. 보통 n은 그러니까 시그마 fi 이거죠. 너희들이 이 정도는 이렇게 뭉뚱그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러면 평균이에요. 이러면 평균. 두 번째, 그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공부를 좀 했다면 평균만 있으면 되지 분산은 왜 필요한가 요런 거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1반과 2반의 평균 점수를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두 반 다 평균이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멍청한 교장이라면 두 반은 수준이 같은 반이군요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교장이라면 진짜 리더라면 두 담임선생님 분산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1반의 평균 50은 반 전체 인원 50명 중에 25명이 100점, 25명이 빵점이었던 거예요. 이런 집단의 성향의 평균이 5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2반의 평균은 50점만 50명이었던 거예요. 50점만 50명. 이래도 평균이 50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평균 두 개는 똑같지만 두 반의 성향은 전혀 다른 반인 거죠. 하나는 초엘리트와 학습에 관심 없는 친구들로 잔뜩 섞여 있는 문제반이고, 단 어떤 반은 정말로 클론들만 50명을 모아놓은 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와, 이 집단 성향은 전혀 다른 거지. 요걸 나타내주는 보완값, 보완 숫자, 이걸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해요. 분산과 표준편차. 그러니까 이름이 분산이잖아. 어떤 느낌이야?
나눌 뿐.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산이니까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산도, 자,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분산도 평균이에요. 잊지 마세요. 분산도 평균이야. 평균을 내는 건데 어떤 평균을 내는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 단어 꼭 기억해도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의 평균밖에 못 알아듣겠죠? 편차 제곱이 뭔지? 무언가를 제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는 그럼 뭔가요? 차이. 뭐의 차이? 그 별량과 변량과 그 표준 편차 평균의 차이. 평균의 차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 아시겠어요? 지금 이 구체적인 별량과 평균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정도. 그걸 편차라고 그래요. 예, 정의는 별량 빼기 평균이고. 그래서 이거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 맞다고요. 뭘 다 더하는데? xi에서 m을 빼서 제곱한 거. xi에서 m을 빼서 제곱한 거.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거를 도수랑 곱하면, 예, 도수랑 곱하면, 그러니까 그런 편차의 제곱이 3개, 그런 편차의 제곱이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 예, 다 더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내면 퍼져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50명씩 50점인 50명 있잖아요. 얘 분산 0이에요. 예? 분산 0이라고. 왜냐면 평균도 50점, 모든 별량이 맞은 점수도 다 50점. 50 빼기 50은 0. 아무리 제곱해도 0. 다 더해서 0. 50으로 나눠도 0. 분산 0이에요. 그러나 이제 빵점짜리 25명과 100점짜리 25명은 큰 숫자가 나오죠. 이게. 근데 그럼 그럼 분산값이 적을수록 그 우리가 보통 그래프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반 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있으면 걔네 점수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럼 그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그게 그래프를 그린다가 이 가로 세로 별량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분산이 작은 집단을 고르다라고 해요. 고르다. 그래프의 모양과 관계없이 고르다. 예, 뭐 정규분포로 이걸 정규분포로 삼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를 고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고르다라는 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부터 고르고 얼마 이상부터 고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누구보다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산도 단위는 없는 숫자입니다. 분산이 예를 들어 2500이 나왔다. 그럼 250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산 900과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분산 900인 집단은 분산 2500인 집단보다 고르다. 알겠어요? 자, 근데 요게 정인데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정인데, 실제로 해보면 계산상에 아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균이요. 정수값으로 잘 안 나와요. 전체를 나누기 하다 보니 똑 떨어져 나누어지지 않는 한 얘가 평균이 몇 점 몇몇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별량은 정수인데 평균이 소수점일 경우 둘을 빼면 소수점의 결과가 나오죠? 그 소수점을 제곱하면 또 확 늘어나겠죠? 그걸 다 더하려니 뒤지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이 시그마를 풀어헤쳐서 아마 책에서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시그마 xi 제곱 fi 마이너스 2m xi fi 더하기 m 제곱 fi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또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고 여기서 나누고를 계산을 하면 우린 지금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 과정은 책을 따로 보시고요. 결과가 중요한데 요거 말고 좀 편한 대안의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제평으로 기억하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나오더라. 제평 평제입니다. 그 유명한 제평 평제예요. 이게 뭐냐? 제곱이라는 건 xi 제곱, 별량을 제곱한다는 뜻이에요. 별량을 제곱해서 도수를 다 곱한 다음에 몽창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이게 별량 제곱의 평균입니다. 빼기 평균의 제곱 말 그대로예요. 평균의 제곱 m의 제곱이죠. 이러면 소수점이 등장하는 애는 얘뿐이라서 여기까지는 다 정수 계산이고 이 정수 계산 끝난 후에 막판에 m의 제곱만 해서 빼주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거 돌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시간 낭비한 거냐?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이산확률 분포를 이때 다 배운 겁니다.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표준 편차와 분산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분산을 구한 다음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낼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 못 구하고는 안 나오는 거야. 분산의 루트 값이야. 분산의 제곱의 아니.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하나의 기호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표준 편차를 뜻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종의 그 단위 통일 때문에 나온 건데 분산이라는 게 별량을 제곱하다 보니까 그 단위가 그 내가 다루고 있는 별량의 단위랑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네 몸무게가 평균이 몇 킬로야? 그랬더니 뭐 67.3킬로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분산은 얼마야? 라고 하면 분산은 23.2kg 제곱이요. 이렇게 돼. 킬로그램 제곱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단위상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만데? 라고 하면 루트 23kg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분산이 제곱하여 평균을 구했으니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루고 있는 별량과 같은 단위가 생기죠. 근데 제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바로 루트를 씌워야 똑같아지지. 그게 아니라 이제 평균, 말하자면 기하 평균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지. 그리고 단위를 통일하는 거지. 인데요. 아따 말 길었다 그지? 근데 여기로 와봐. 이미 내가 너희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집단이 학교에서 동이 되고 구가 되고 시가 되면 단위가 만 단위가 되죠. 몇십만, 심지어 고양시는 100만 도시예요. 그럼 고양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평균 무언가를 알아야겠는데 내 부하 직원이 도수 분포를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고양 시민의 평균 몸무게입니다. 이러는데 여기 몇십 몇몇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몇십 몇몇 몇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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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숫자가 의미도 없고
여기 3,421명 써놨는데 21명에 1명 어제 이사 갔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가 커지면 도수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대신 이 집단이 점점 커질수록 리더한테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비율이 중요해져요. 우리 이번에 총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씩이야 이렇게 몇 분의 몇이야 라고 하는 비율이 중요해져요. 이게 그러면 비율을 이제 관련 공무원은 시장님께 이 비율로 통계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시장님의 관심은 그거란 말이야. 몇 분의 몇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얘로 나누시면 됩니다. n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비율이 나와요. 50분의 2. 빵점 맞은 놈이 50분의 1이라고. 25분의 1이라고. 알겠어요? 4%라고. 빵점이 4%라고. 100점도 4%라고. 이러고 확 와닿잖아. 비율로. 예. 그 비율을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도수 분포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다만 뭐만 달라지는 거냐 하면 여기가 확률로 바뀌어요. 그리고 50분의 2, 50분의 3, 50분의 1, 50분의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분의 fi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평균 내놓으세요. 이 집단의 평균 내놓으세요 하잖아? 그러면 이게 평균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의 정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이미 여기에 n이 나누어져 있으니 이 n분의 1이라는 실수배가 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 우리 시그마 성질에서 배웠지만 실수배는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fi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왜 뭐를 나누는 과정이 없나요? 가 아니라 pi에 이미 나누기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요렇게 둘만 곱해서 이걸 성분곱의 합이라고 그래요. 성분곱의 합만 다 하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얘네들 다 똑같아요. 분사는 시그마 xi 빼기 m의 제곱 fi가 아니고 pi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시그마 xi의 제곱 pi 제곱의 평균 빼기 m의 제곱 평균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값에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개념적 이해가 마무리됐으면 이제 이 식들에 대한 암기와 연습이 병행되면 됩니다.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 그 단원들이 바로 여기에요. 공부한 거 있으면 질문. 저 12번이요. 으악. 여기는 내가 설명하려는 곳에서 많이 넘어갔는데? 뭐 상관없어요. 저 11번 내주세요. 야, 통계적 집단을 다루다. 통계학을 너희가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항상 본인이 그 통계가 필요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착각을 하는데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야.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고 별량을 다루는 거예요. 이 별량이라는 이름에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양시장이다 라고 하면 고양시민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의 평균 몸무게를 다루는 거예요. 고양시민의 평균 키를 다루는 거예요. 고양시민의 평균 소득을 다루는 거라고. 그 별량이 되게 중요해요. 통계적 집단은 X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자 끝이에요. 별량이 다예요. 별량이 다. 평균을 내놔도 그건 별량의 평균이고 분산을 내놔도 별량의 분산이라고.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 집단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별량부터 쓰는 거예요. 별량. 1에서 8까지의 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형상화 시키시면 됩니다. 1부터 8까지 공이 있어.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면 전 사건은 8 콤비네이션 2가 되겠군요. 아시겠어요? 임의로 두 개를 이렇게 집어서 꺼내는 거니까 8C2가 될 거고요. 그때 그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딱 이거예요. 빨리 이걸 읽어야 돼요. 꺼낸 공에 적힌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그러면 분포니까 X를 먼저 분포를 시키고 해당 확률을 구할 건데, X, 자, 창혁아, X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야? 안 듣고 있었지? 아니요, 1이요. 그렇지. 1. 0 왜 안 나와요? 0이 될 수가 없죠. 같은 거 있을 수. 맞아요. 같은 눈의 수가 없어요. 같은 눈의 수의 공들이 다 서로 다른 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꺼내서 둘이 빼는 조합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입니다. 그러면 2 있어 없어? 있죠. 그것만 확인해. 3 있어 없어? 있어요. 점점점 하자. 마지막 뭐야? 7 맞아요. 7이에요. 먼저 별량을 나열해.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 확률이 별거야? 전 사건 분의 특정 사건 하면 되지. 전 사건은 이미 28이라고 써놨고요. 특정 사건, 자, 두 눈의 차이가 1 되는 사건 빨리 세. 8개. 6개. 왜 6개야? 아이 그지 새끼들. 7개. 세 나가지고. 7개지 7개. 1, 2, 2, 3, 3, 4 다다다다닥 하면 마지막에 7, 8까지 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에 1부터 셌다면 7, 8에 7이 마지막이겠지. 7개예요 7개. 28분의 7이 답이라고. 또 차이가 2. 28분의 6이겠죠. 차이가 3. 28분의 5. 뭔가 패턴 나온 것 같다. 그지? 여기는 그럼 뭐겠어? 28분의 1이겠죠. 1과 8 조합밖에 없으니.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내가 지금 내가 맞게 구했나? 뭘 확인하면 돼요? 다 돼서 1되나 보면 돼요. 다시 말해 1부터 7까지의 합이 28인가 보면 돼요. 맞잖아요. 2분의 7 곱하기 8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세요. 하면 되죠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M이라는 기호 대신에 내가 지금 어떤 별량의 평균을 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고등학교에서의 평균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기, 대, 값이요. 알겠어요? 평균하고 기대값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합할 거니까 28분의 1 묶어놓고 1 곱하기 7, 2, 6, 12, 3, 5, 15, 4, 4, 16, 5, 3, 15, 6, 2, 12, 7, 1은 7,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더하기 아니에요?
내가 더하기라고 안 썼냐? 아이씨, 맥락을 알아들어야지.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계산하면 되잖아. 네 계산 틀린 거 나한테 해달라고? 나는 해봤는데, 이거 얼마냐면 3 나와요. 3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분산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VX로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는 28분의 1 한 다음에 이것도 연습하기 나름인데 제곱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곱 곱하기 7 제곱 곱하기 6 4, 6에 24 이렇게 9, 5, 45 16, 4, 64 25, 3, 75 66에 36, 2 72 77에 49, 1 49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에요. 빼기 9 뭐예요 이게? 평균의 제곱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이거 빼서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3 나오던데? 아 근데 이거 하기 싫다고?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알았어. 인간이 언제 머리를 쓴다고 그랬어? 귀찮을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귀찮잖아 솔직히. 응? 귀찮잖아 솔직히. 그래서 머리를 좀 쓰려고요. 예, 여기 두두둑 할 때 이 아이를 대표값 K는 1에서부터 7까지 내가 이럴 생각이야. 이 X의 별량의 대표값을 K라고 할 생각이라고. 그에 비해 이 7654321도 뭔가 패턴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무작위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28분의 하고 K에 해당하는 확률을 써주려고 그래. 이러면 이제 수열 장난이야. K가 1일 때 7, 2일 때 6, 자, 3일 때 5, 요 셋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여기에 맞는 답을 쓰시오. 이런 거야. 그래요. 8-K예요. 이게 생각이 뭐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줄어든다 해서 마이너스 K 하시면 되고요. 첫째 항이 7 나오려면 K에 1 넣었을 때 여기 상수항이 얼마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딱 떨어집니다. 2 넣으면 딱 떨어져요. 3 넣으면 딱 떨어져요. 7, 1 넣으면 딱 떨어져요. 그럼 뭐야?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K 곱하기 28분의 8 마이너스 K 아니지. 별량의 제곱이니까 K 제곱 곱하기 K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확률 곱한 내용을 다 더할 건데 그 더한다를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요렇게 돌리고 나서 9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28분의 8 시그마 1부터 7까지 K 제곱이 되고요. 빼기 28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여기는 K 제곱에 K를 붙이니까 얼마야? K의 세제곱이 돼요. 이거를 요렇게 분배해서 요렇게 분배를 해서 시그마까지 깔끔하게 분리를 한 거야. 그리고 실수배는 앞으로 빼놓고 그렇게 하면 얘와 얘가 둘 다 내가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애라는 거예요. 6분의 7, 8, 15 이거 까먹었다 그러면 할 말 없고 시그마 공식의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K 3승 공식이니까 2분의 7, 8의 전체 제곱이고요. 이게 시그마 공식을 활용해서 요 귀찮음을 조금 탕감해보자 라는 건데 현실에서 진짜 이렇게 하느냐? 앵간히 많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앵간히. 여기가 7이 아니라 한 17쯤 돼야 하는 거고 7개는 이게 더 귀찮아.
나 같아도 다 써요. 아시겠어요? 평균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물론이지. 단순 나열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이게 식의 노예가 되어서 식에 너무 매몰이 되면 아주 단순한 나열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놓쳐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사진에서 봤더니 서울에 안반, 등반 코스 뭐 베스트 10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사진이 한 장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여기 어디야? 그러고 딱 봤더니 상계동 불암산이었어요. 불암산. 예. 거기를 사람들이 막 장구를 막 이렇게 막 자일하고 막 아이젠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벽을 오르고 있더라고. 암벽 등반 코스라고. 너무 익숙한 장면이야, 나한테 그 바위 모습이. 예. 그게 내가 어렸을 때 상계동 살았거든. 그리고 그 바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4명이 운동화 신고 뛰어 올라가던 곳이에요. 운동화 신고, 아니, 운동화가 뭐야? 쪼리 같은 거 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어면서 올라가서 막 동네 구경하던 그 바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장구에 매몰이 되면, 저거 맨몸으로 올라가도 아무렇지 않은 너무너무 쉬운 건데를 놓쳐요. 어처구니가 없더라. 그걸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괜히 어렵게 보이기. 시리즈 또 합시다. 1123이 적혀 있는, 우리 확률할 때 배웠지만, 이 1과 1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분명히 다른 일이에요. 내가 뽑아낼 때 1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뭐 차이가 예를 들어서 1 난다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1이 나나 요렇게 해서 1이 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1이 2개면 반드시 사건도 2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표본 공간의 정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로부터 전 사건은 6이래. 전 사건은 4 콤비네이션 2 해서 6이 되는 겁니다. 4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낸다니까. 예. 그리고 그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 x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자, x 중 가장 작은 애 필영아. 두 수의 합 2. 새끼야 수화를 하고 그래. 좋은 목소리 놔두고. 다음 3. 다음 4. 다음 5. 더 큰 애 있나요? 없죠. 2, 3 조합이 끝이니까. 그런 다음에 해당 확률 하시면 돼요. 해당 확률 6분의 1로 시작하겠죠. 6분의 1. 그러면 합해서 2 되는 사건 몇 개 일어나? 하나. 합해서 3 되는 사건 몇 개 일어나? 2개. 1, 2, 1, 2.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4는 없어 튀어나와. 합해서 4 되는 거 1, 3, 1, 3 임마. 또 5 되는 건 2, 3에서 5는 이거죠. 이거죠. 이제 통계 좀 많이 다루다 보면 선생님한테 맨날 그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너희도 미리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질문했었어야 맞기는 하지만 이런 거요. 별량이 동일 간격으로 퍼져 있을 때, 이 동일 간격이 중요해요. 동일 간격으로 퍼져 있을 때 확률이 좌우 대칭이면 요 별량의 가운데 값, 즉 중앙값이 평균입니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이잖아. 그리고 2, 3, 4, 5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정가운데에 어떤 수가 있나? 3.5, 2분의 7이 있죠.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계산 안 하고 얻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확인은 실제로 해보시면 되고요. 예. 별량의 중앙값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 하나 벌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냐면 x-m이 마이너스 1에서 1일 확률은 괜히 어렵게 쓴 건데 이 표를 여기를 x-m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럼 되잖아요. x-m으로. 그러면 평균이 2분의 7, 즉 3.5라고 했으니 이거 별량에서 평균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네요. 그죠? 이거 3에서 3.5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0.5네요. 4에서 3.5 빼면 0.5 그리고 1.5. 여기는 1.5 이거예요. 그럼 뭐 해당 확률이 변하냐? 똑같은 별량에서 뺐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 여기가 6분의 2, 여기가 6분의 2, 여기가 6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답해봐. x-m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낑겨 있는 확률은 어디 있어요? 0.5라는 0. 마이너스 0. 여기랑 여기죠? 둘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어떤 별량을 하나 지칭하고 싶은데 니네 아직 평균 모르지? 이런 거예요. 평균 구한 다음에 빼면 돼. 자,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어딨노? 얘기했죠? 별량의 변환입니다. 별량의 변환.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야, 지하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떤 도시에 지하철을 설계하는 사람이 손잡이 높이를 결정하기로 했어. 손잡이 높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시통계청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지. 여기 이 도시의 시민들의 평균 키를 주세요라고. 평균 키를 주세요. 그 평균 키를 받았어. 평균 키를 받았어. 그러면 그 평균 키 높이로만 손잡이를 만드나? 다들 자기 머리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 뭐 이 정도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평균 키로부터 10cm 아래라는 평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차범위.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키에다가 다 10cm를 낮춰야 된다는 거지. 손잡이 위치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 x1, x2, x3 이 사람들 이게 평균 키라고 하면 키에 대한 자료를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구할 평균은 그 별량의 10cm들이 이렇게 빠진 값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한마디로 키에서 10cm가 작아진 평균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정말로 x에서 10 빼고 x에서 10 빼고 x3에서 10 빼고 xn에서 10을 빼서 다 더한 다음 n으로 나눠야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 통계청에서 나한테 얘의 평균 기대값을 줬는데 기대값이 m이라고 나한테 줬는데 평균이 m이라고 줬는데 과연 그걸 다시 다 풀어헤쳐서 별량들마다 10씩 빼가지고 평균을 구해야겠느냐 이 문제야. 확인해 보았더니 모든 별량에서 공통으로 10씩 빠진 것의 평균은 내가 들고 있는 평균에서 10 빼면 되더라. 평균도 딱 10 내려가더라 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비행기 설계사가 비행기 하중을 이제 버틸 수 있는 하중 이게 얼마면 뜨나를 계산하려고 승객들의 평균 몸무게를 원했어. 평균 몸무게를 원했어. 그럼 이제 그 평균 몸무게를 가지고 비행기 하중을 결정하면 되나? 생각해 보면 야 비행기를 전부 발가벗고 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몸으로 타냐 이렇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받은 평균은 그 시민들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알몸의 무게 평균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짐,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와 동일한 몸무게의 짐을 들고 비행기를 타더라 라고 하면 모든 별량의 2배를 해야죠. 승객들은 다 자기 몸무게를 끌고 올 테니 이해가 돼? 자기 몸무게를 끌고 가고 그 짐을 다 비행기에 싣고 자기 몸뚱아리도 타고 그리고 뜰 테니 사람들의 몸무게에 2배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모든 별량에다가 다 2배를 해서 평균을 구할 것인가? 아니더라는 거야. 증명을 해보니, 유도를 해보니, 모든 별량에 다 2배를 한다면 그것은 평균 자체에 2배를 하면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2개를 합치면, 어이구, 깜짝이야. AX 더하기 B.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별량에 A배를 하거나 플러스 B를 하거나 그러니까 B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A도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배와 합차라는 뜻이에요. 이게 별량을 전환한 거지. 이 별량을 전환하면 기존에 있던 평균, 기존의 평균에 A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걸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선형성을 가지더라. 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쏙쏙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다 증명된 결과고 당장 분산에 똑같은 짓을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제가 요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일단 결과만 받아들입시다. 분산은 별량의 전환을 시킬 때 이 실수배가 되면 그것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실수배가 되면 제곱에 비례하여 커져요.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멸해버려요. 다르잖아. 대응되는 게 벌써 다르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선형성을 가지는 거고 Vx는 A의 제곱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시그마 표준 편차는 뭐 A배 그대로 반영이 되긴 되는데 혹시라도 음수일까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반영이 된다.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값이에요. 나름 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저게 표준 편차 기호. 이렇게 6을 이렇게 짤똥하게 쓴 다음에 눕혔다라고 생각한 느낌으로 그리면 돼. 소문자 S의 조상이에요. 읽을 때는 시그마로 읽고요. 이게 대문자 S의 조상이고 역시나 이름은 시그마입니다. 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다른 애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인데 사실 당신들은 Y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여기 2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2배의 2의 x 더하기 1이라서 2x만 있으면 됩니다. x의 평균값만 있으면 되고요. 분산, Y의 분산은 2x 플러스 1의 분산으로서 얘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4vx, 즉 얘만 있어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말을 들었으면 당신들이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는 표는 바로 이 표인 거예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6C3, 즉 20이 전 사건이겠네요. 그리고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흰 공 0개, 흰 공 1개, 흰 공 2개, 흰 공 3개까지. 확률은 2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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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3C3, 1이네요. 흰 공이 3개 다 나올 확률 1이네요. 그럼 요것도 쌍방 대칭이겠지 뭐.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평균은? 이번에도 평균은 1.5입니다. 2분의 3. 아시겠어요? 평균 먼저 날로 먹고 그 다음에 분산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주 해봤냐에 따라 숙련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실수의 여부도 확실히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강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다. 숙련도를 어떻게 강사가 높여줄 수 있겠냐. 자, 또 뭐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 4번. 뿅. 이것도 이제 말장난 친 거. 말장난. 우리가 이 말장난이 참 적응이 안 돼요. 그죠? 둘레의 길이가 20인 n개의 직사각형이 있대. 근데 그 n개에 지금 보면 A1, B1, A2, B2니까 한쪽 변을 뜻하는 건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네 번째 직사각형. 이게 다 다르게 생긴 애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요 밑변을 A1, B1, 이걸 A2, B2, A3, B3라 하자. A4, B4 이렇게 하자. 그 별량들의 길이의 평균이 7이고를 뭔가 표현을 7이고 이게 안 돼? 혹은 궁금하대? 아니라니까. 이 각각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만.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 여기를 x3, 여기를 x4 하다 보면 점점점 xn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시그마 1부터 n까지 xi 한 것을 n으로 나누면 그것이 7이다. 요 문장이 요거예요. 내가 이걸 쥐고 있는 거지, 이렇게. 또 표준 편차가 2일 때인데 표준 편차는 솔직히 루트 씌워야 돼. 잘 안 쓰고 이러면 이제 똑같은 말로 분산이 4이다 이 말이죠. 그럼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x 대 분산. 그거는 시그마 xi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77에 49를 뺐더니 4가 되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쥐고 있게 되는 놈이 뭐냐면 시그마 xi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값이 53이구나. 요거 두 개를 쥐고 있게 돼요. 왜 이 두 개를 쥐고 있는 게 중요하냐? 사실은 결론의 질문을 받기 때문이죠. 뭐예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평균은 그랬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직사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은 x1 했잖아요. 그럼 높이는 뭐 할까? 높이는 y1 할까? 아니에요.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서 10이고 요렇게 합쳐서 10이니까 요 높이가 10-x1과 같아. 얘는 10-x2와 같다고. 그러니 일반화시키면 넓이의 개념은 x1 곱하기 10-x1 이거죠. 그거를 i로 바꾼 다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돌리면 그게 넓이 총합이 되는 거예요.
넓이 총합. 그리고 나누기 n을 하면 그것이 넓이의 평균이 되죠. 그런데 이 구성을 잘 보시면 요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시그마도 다시 분배를 해주면 n분의 10 곱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의 xi가 되고 빼기 n분의 시그마 xi의 제곱이 됩니다. 안 그래도 딱 i 하나와 제곱 i 하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7, 그래서 70 빼기 요만큼이 53 이런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뭐 이런 것도 너무 식상하지 않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x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나? 0, 1, 2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은 주사위 한 번 던졌으니까 확률은 무조건 6분의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로 확인하는데? 판별식. 그럼 저기 4분의 D 쓰면 되잖아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A 플러스 8 요거네요 이게. 여기다 1, 2, 3, 4, 5, 6 넣어도 되고요. 넣어도 되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풀려면 요 녀석을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2와 4일 때 딱 0이잖아. 딱 두 번만 0이잖아. 판별식이 0이 실근이 몇 개란 소리예요? 한 개. 판별식이 제로라고, 제로. D0의 다른 이름이 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인 애가 두 번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함수값이 음수로 내려오는 정수는 몇 개? 딱 하나. A가 3일 때 하나. 1, 2니까 여기는 3. 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면 너무 심심할 것 같으니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 요걸로 전환하여 풀어라 정도가 되겠죠. 이산확률 분포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게 이산확률 분포의 총론이에요. 오늘은 이항 분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려고요. 내일 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X 별량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그리고 별량을 늘여세워라. 그리고 해당 별량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라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전 단원인 확률을 위해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길 채우기 위해 확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 확률표가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평균 구하기라던가 분산 구하기라던가 표준 편차 구하기는 이제 숙련도 싸움이 된다. 알겠죠? 실제로 시킬 일은 별로 없을까? 중간 기말 때 말고는 수능에서 분산을 구하셔 있다는 소리 잘 안 하니까. 알겠어요? 보통 여기를 채우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마치죠?